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시험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시험 굉장히 길죠? 막 시험 치느라 당도 떨어지셨을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머리 쓰느라 해롱해롱 하셨을 거고,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 많이 뺐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 해설 강의 들으신 거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시험평이 어떨까요? 쌤은 요 시험지 받았죠? 풀었죠? 거기에서 든 느낌, 뭐야? 이거 고2 시험지랑 바뀐 거 아니야? 왜 이리 평이하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뭐 고난이도 문항은 없었습니다. 혹은 굉장히 괴랄한 계산 문항도 없었습니다. 정량적인 문항들은 굉장히 적어졌고요. 정성적으로 대략 이거면 이걸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측해 보건대 아마 1컷은 정말 5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수능이었다면은 100% 1컷은 50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현역분들이, 고3 현역분들이 연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면 1컷은 한 47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튼 간에 요 시험 문항을 받아본 N수생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거예요. 뭐야 이거? 너무 쉽네? 그리고 학교에서 요 시험 문항을 받아본 고3 학생들은 컷이 이게 뭐야? 라고 놀랄 겁니다. 너무 높게 잡혔으니까. 그쵸? 근데 그만큼 문항들이 평이했습니다. 유의미한 문항 자체가 없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요 총평 영상에서 쌤이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다음에 뭘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총평 영상에서 다 다룰게요. 지금은 우리 바로 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1번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요거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전자기파 문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신경 쓸 만한 문항은 아니에요. 음악방송이 나오는 전자기기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A랍니다. 요 A의 정체 바로 라디오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D 전등에서 방출되어 주위를 밝히는 B,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밝아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요걸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비접촉식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C, 우리는 요거 너무 익숙하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요거 적외선입니다. 자, A, B, C 진동수 순으로 한번 배열해 봅시다. 어떤 놈의 진동수가 가장 크나요? 당연히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요 B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요 적외선이 클 것이고, 가장 작은 것은 저기 있는 저 라디오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파장은 요거의 역순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A는 라디오파다. 당근 봤다. 맞죠?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B가 X선보다 짧다. 여기는 요 가시광선이 X선보다 짧아요? 아니죠. X선 무진장 짧아요. 파괴적이라고. 아닙니다.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진동수는 당연히 C가 A보다 큽니다. 이거 확인했잖아.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2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핵반응 문제였어요. 핵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하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융합하고 그 다음에 분열이었습니다. 자, 이제 A, B, C 맞는 놈 한번 골라볼게요. 1은 핵 분열 반응이야. 자, 핵반응 1을 봤더니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핵 분열이죠. 그렇죠? 나눠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correct 맞습니다. 두 번째, 2는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 야, 이놈 신박하네. 그놈 똘똘해. 이러면 혼내줘야죠. 뭔 증가합니까? 항상 핵반응에서는 질량 결손이 에너지의 원인이었어요. 질량 결손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높!
절대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이는 태양 내부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핵반응2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융합이었잖아. 요 핵융합 같은 경우 태양 내부에서 잘 일어납니다. 따라서 요거의 답은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후딱후딱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그래프 분석 문항인데 요것도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는 6m냐? 여기 0 그리고 여기 5. 요 친구가 얼마만큼 이동했냐? 자, 요 친구 앞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바로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턴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했나 봤더니 요 놈의 차이 바로 8m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요 5초까지 얼마만큼 이동했나 봤더니 요 놈과 요 놈의 차이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주면 22m 이동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 뭐야? 6m? 아니, 뭔 소리야? 22m입니다.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건 뭐 탱고 댄스 추는 건가? 춤추는 거야? 뭐야? 자, 니은 1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뀝니다. 어디에서 바뀝니까? 일단 여기에서 1번 바뀌었고 여기에서 2번 바뀌었습니다. Correct!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3에서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4m/s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주냐? 요 시간분의 그 다음에 변위 차이 계산해 줍니다. 일단 시간은 3에서 5초 사이니까 당연히 2초가 되겠고 변위 한번 계산해 줍니다. 요 친구의 위치가 마이너스 2m였죠. 5m였을 때는 6m였습니다. 요 차이 얼마입니까? 8m죠. 그렇죠? 나중 변이 빼기 처음 변이 그러면은 8m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요 친구는 4m/s가 됩니다. 하여 요놈 정답이 되겠네. 따라서 답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뉴턴 역학이에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 지금 A랑 요렇게 철수가 올라가 있을 때 600N을 찍었어요. 그렇죠? 600N이면 이거 뭐야? 질량으로 치면 60kg. 야, 이 친구 좀 많이 좀 먹어야겠는데? 자, 무튼간에 요 친구가 요 위에 도르래에다가 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물체 A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이때 봤더니 400N이래. 자, 요 놈들의 무게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당연히 요 A의 무게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뭐라고 할까? 그냥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는 정지하잖아. 그쵸?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장력이 X만큼 요렇게 작용할 거고 당연히 우리 철수한테도 장력이 X만큼 작용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철수의 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Y로 해줄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봐봐요. 결국에는 요 400의 정체는 바로 요 지면이 철수에게 작용하는 그쵸? 수직항력입니다. 요 수직항력인데 일단 요 철수가 지면을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Y-X입니다. 요건 수직항력의 크기와도 같으므로 그래서 요거는 400이 되겠다. 자, 그리고 가 한번 볼게요. 아까 요 A의 무게가 우리 X란 거 확인했고요. 요 친구의 무게 철수 Y라고 했습니다. 요 두 놈의 무게 합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라는 것은 저스트 600이 될 거고요. 요거 연립하면 게임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립 DDDD 해줍니다. 그러면 Y라는 놈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라는 놈, 요 물체의 무게 바로 다름 아닌 10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볼게요. 사람의 무게는 500이냐? Yes! 빙고! 두 번째, 가에서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0N이냐?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0이냐? 즉 A의 무게를 묻고 있는데 A의 무게는 100이 맞습니다. 세 번째, 나에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사람의 무게와 같다. 사람의 무게가 얼만데? 500이잖아. 근데 여기 400 찍혔는데? Nope!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후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휴, 빠르다 빨라. 근데 빠르게 풀려요. 실제로. 어려운 게 진짜 없었어요. 보고 당황했잖아. 이거 뭐 고의시험지인가? 참.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실험을 합니다. A, B, C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A 같은 경우 어이쿠야 요렇게 자석에 크게 끌려가고 B는 작게 끌려가고 C는 요렇게 멀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요거 C의 정체는 뭐야? 반자성체입니다. 그렇죠? 너무 명확하잖아. C는 멀어지잖아, 자석으로부터. 반자성체니까 결국에는 S극을 가까이 해도 이 친구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강자성체 A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요거 거꾸로 하면은 그냥 똑같이 끌려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어때요? 얘는 상자성체일 수밖에 없어. 애매모호하잖아. 인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그 크기가 작잖아, A에 비해. 그래서 이 친구는 상자성체, A는 강자성체 하여 요 위에 있는 요 화살표 방향과 아래의 화살표 방향은 동일하다. 따라서 답은 뭡니까? 넘버 2! 2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같이 훅훅훅 지나가는구만. 너무 빠르네. 자, A, B, C 질량 나왔어요. 1, 1, 3. 박자감 있게 요렇게 제시해 줬어요. A라는 것은 C랑 충돌하고 이렇게 뒤로 가고 있고요. C는 충돌하고 요 오른쪽으로 V1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를 봤더니 B와 C가 충돌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두 놈이 붙어서 사이좋게 V2로 가고 있어요. 이때 V2분의 V1의 값을 구하라. 뭐 요거 간단하죠? 그냥 운동량 보존 이용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어때야 된다? 그렇죠? 동일해야 됩니다. 충돌 전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은 A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A의 질량 1 그리고 속도 곱하면은 운동량은 2가 됩니다. 충돌 후를 봤더니 어이쿠야 A는 왼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A의 운동량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의 요 질량은 3이었기 때문에 요 운동량 구하면 3V1이 됩니다. 따라서 아하 3이라는 것은 3V1이 될 것이요. V1이라는 것은 저스트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나입니다. 여기는 요 1kg짜리 B가 C랑 충돌합니다. 참고로 B는 C는 3kg. 자, 이랬을 때 충돌 전 운동량 여기도 입니다. 충돌 후는 요 두 놈이 한 몸이 됐어요. 따라서 요거 4 곱하기 요 놈의 속도 V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2라는 것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야? 넘버 4. 4번입니다. 허무하죠? 원래 운동량 문제가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는데 참 원래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연습해서 운동량 문제에서 보통 요 충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요 상대 속도 이용해 갖고 운동량 보존 결합해서 푸는 문제였죠. 근데 좀 허무했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쵸? 에너지 준위가 요렇게 나왔는데 요 기억과 니은 요 놈을 알아내는 게 요 놈의 핵심인가 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억의 값을 묻고 있어요. 기억은 1.51이냐. 쌤한테는 요게 익숙한 숫자여서 그냥 동글뱅이 치고 싶은데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도대체 요 놈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은 지금 어이쿠야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3층과 관련 있는 놈을 한번 콕 집어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렇죠? 5층에서 3층으로 가는데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0.97이다. 즉, 요 5층과 3층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바로 다름 아닌 0.97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0.54에다가 0.97을 더해줘요. 그러면은 띡띡띡띡 9에서 5더면 4, 5 득득득 1.51 일렉트론 볼트가 가뿐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 correct 정답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n은 2다. 요 친구 n은 2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에너지 준위 차이가 2.55 일렉트론 볼트니까 4하고 요 2 차이 요게
2.55인지 확인만 해주면 되잖아. 그쵸?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3.4에서 0.85 빼요. 그러면은 2.55 일렉트론 볼트 바로 나옵니다. 하여 요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자, 빛의 파장을 묻고 있는데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B 같은 경우 어이쿠야 3층을 뛰어내리고 둘 다 시작점은 5층입니다. 그렇죠? 요 C 같은 경우는 어이쿠야 2층을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에너지는 누구야? B야, C야? 아이, 당근 봤다. B 아닙니까? 얘 3층을 뛰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에너지는 무진장 크고 요 놈의 에너지는 작아요. 에너지가 크다? 얘는 파장이 짧고 얘는 파장이 무진장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장은 B가 C보다 길다? 어허!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 아닙니다. 답은 뭐야?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린 8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 문제. 가볼게요. 요것도 후딱 해치워 볼게. T1, T2 동안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와 충돌했을 때는 이러한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B와 충돌했을 때는 널찍한 이러한 그쵸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묻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즉 충격량을 묻고 있어요.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근데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둘 다 지금 속도 변화량이 어때요? EV야. EV라고. EV 제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렇죠? 포켓몬 아닙니다. EV 제로예요. 둘 다 EV 제로입니다. 그 말인즉슨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둘 다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놈 아닙니다. 두 번째 볼게요. T2, T3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T2, T3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슉! 자, 요 시간 동안 A 같은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M에다가 요거 속도는 V0 변했어. 자, 그리고 요 시간 동안 B 같은 경우 얼마만큼 변했냐면은 T2, T3 동안 나 이거 얘는 지금 V0보다 작아요. 꼴랑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임의로 쌤이 그냥 3분의 2 V0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이랬을 때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크다? 이건 뭐 당연하죠. 지금 요 속도 변화량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A 같은 경우 샤샥 빠른 시간 동안,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변했고 B는 널찍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죠? 이랬을 때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당근 빠따 A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었고 요거는 FT 아일랜드잖아. 그쵸? 자, 요게 이제 충격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용한 시간인데 요 놈의 크기가 같을 때 요 시간이 크다면은 F가 작고 반면에 시간이 작다면은 F가 겁내리 큽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A 같은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변했으므로 A에 작용한 충격력은 훨배 크겠구나. 자,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보다 작다. 따라서 요거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네요. 자, 넘버 2, 2번입니다. 자, 우린 이어서 9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거 딱 봐도 뭐야? 그쵸? 요거는 반도체 그리고 절연체와 관련된 건데 요렇게 널찍널찍한 요 친구 정체가 바로 뭐냐? 절연체가 됩니다. 반면에 요 애매한 요 친구 바로 뭐냐? 요 친구
반도체가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작다. 그렇죠?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묻는 건데, 자, A 같은 경우 전기 잘 안 통해요. 절연체잖아. 고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A가 B보다 작다? 무튼 간에 맞네요. A는 작아요. 두 번째,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3냐? 라고 묻고 있는데 뭔 소리야? 되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입니다. 방출되는 것은 요 놈의 차이예요. 간격이라고. 따라서 E3가 아니라 E3-E1입니다. 세 번째, B에서 방출되는 빛을 A에 비추면 A의 원자가 D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한다. 오호. 자, B에서 방출되는 빛을 A에게 비춘답니다. 요 B에서 방출되는 요 빛,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꼴랑 요만큼. 근데 요걸 지금 A한테 요렇게 쏴 버리면 요 친구, 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안 올라가. 무조건 요만큼 줘야 돼. 알겠습니까? 정량 배급해 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썩낸다고. 안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하나 나왔죠? 바로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0번으로 렛츠 고! 빠릅니다. 빨라요. 빠릅니다. 자, 요거는 파동이죠. 그렇죠? 파동입니다. 자, 진동수가 0.75Hz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0초일 때, 요 실선은 0초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선은 T0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조건은 뭐냐면은 요 친구는 요렇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자, 그러면은 항상 파동 문제 나오면은 요렇게 파동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요거 써줘야 돼. 이게 뭐야? 프람 프렌드 아닙니다. 프람 푸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은 바로 속도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진동수는 0.75Hz니까 즉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람다 값은 어이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 즉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간격을 이용해서 우리 길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고 요 친구의 길이는 다름 아닌 4m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 속도는 3m/s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3m/s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T0라는 것은 1초냐? 즉 1초 뒤에 이 친구의 속도가 3인데 1초 뒤에 이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냐 묻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요 하나의 세트가 자, 속도가 3이었죠? 1초 뒤 모습을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요 속도에다가 1을 곱해주면 3m가 나오잖아. 즉 요 놈이 3m 요렇게 이동한 거예요. 요 하나의 전체가 요렇게 3m 이동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놈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겠죠. 자, 요 놈이 요 뒤에 있는 꼬랑지는 3m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요 친구는 4m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웬걸 실제로 일치하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초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2초일 때 x는 3m에서 파동의 변이는 2m이냐 요렇게 묻고 있어요. 2초일 때? x는 3m에서 파동의 변위를 묻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풀어줬던 방식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2초라는 것은 잘 봐봐요. 자, 요거 지우고 1초 지났을 때의 모습이 바로 요 점선이란 말이야. 그렇죠? 요게 1초 지났을 때의 모습이야. 여기에서 1초 더 지나. 오케이? 1초 더 지났을 때 여기 있는 요 3m에서 파동의 변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서 1초 더 지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요 0m에 있는 친구가 1초 지나면 속도가 3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3m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봤더니 웬걸?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요렇게 1초 지났을 때, 1초 더 지났을 때 요렇게 3m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쵸? 쉽게 말해서 여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요 친구 지금 요게 1초 때 모습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2초일 때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3m 한 번 더 옮겨줍니다. 그러면 요거 여기 갔네. 그쵸? 그러면은 요거 여기 갔으니까 뭐야? 얘는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려질 건데 무튼 간에 요 3m 위치에서 변이는 저스트 2m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1번 상대성 이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A의 관성계에서 요 C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L입니다. A가 봤을 때는 L이래. 근데 요건 길이 수축된 거리잖아. 길수 시팽 길수 시팽 항상 외우라 했잖아. 그쵸? A가 봤을 때 C는 상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수축된 길이 L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C가 측정한 요 고유 길이 L0라는 것은 요거는 A가 측정한 길이보다 커요. 그렇죠? 그리고 B 입장에서 요 광원에서 거울을 한번 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T래.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B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죠. 그렇죠? 고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0.8c 그리고 C의 속도는 0.6c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그쵸?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당연히 느리게 갈 겁니다. 따라서 correct. 정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 이건 빗그림 그려주면 되는데 요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A가 봤을 때 요 빛의 경로는 다름 아닌 슝슝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동거리가 길어졌으므로 여기 톡 치고 톡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T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요거 틀립니다. 세 번째, C의 관성계에서 즉 C가 봤을 때 C가 타는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작다. 아닙니다. L0는 L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2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2번 갑니다. 옷이 바뀌었죠? 마술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 이렇게 스피커 A, B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서 소음 측정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서는 소리가 맥시멈입니다. 즉 무슨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입니다. 여기에서는 보강,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는 당연하게도 상쇄,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당연히 그쵸? 보강. 계속해서 요 간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A를 끄면, 즉 여기에서 한 놈을 날려버리면 X는 X1에서 소리의 세기는 A를 끄기 전보다 크다. 즉 끄면은 여기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요 지점에서 소리가 조금 더 전보다 크게 나오냐라고 묻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쵸? 요 두 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들려야 되는 요 소리보다 작게 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을 당연히 끄면 어떻게 돼? 더 크게 나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 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B를 껐어요. 이제 X는 X2 위치입니다. 원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리의 세기는 전보다 작다. 전보다 작다? 전보다 작죠? 그렇죠? 전에는 보강 간섭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끄면은 당연히 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것 또한 정답이 되겠다. 세 번째, 소리의 진동수를 EF0로 바꾼대요. 자,
진동수가 갑자기 2배가 증가했어. 그쵸? 그러면은 x는 0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x2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어요. 아, 진동수가 증가했으면은 당연히 요 그래프는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그쵸?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될 건데 요 거리는 당연히 x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답은 너무 쉽다.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어서 13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쌤은 요 전반사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아, 요거 잘 풀면은 약간 똑똑한 느낌을 주잖아. 아닌가? 요 전반사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IQ 테스트 같아요. IQ 테스트 같아. 그래서 막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머리만 픽픽픽픽 잘 굴리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전반사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요렇게 들어온 친구가 여기 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 그쵸? 여기에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항상 전반사 일어나는 지점 찾으면은 요거 냅다 박수 쳐야 됩니다. 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매우 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C의 굴절률은 누구보다 매우 크다? A보다 매우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요렇게 갔는데 여기 각도 봤더니 45도의 요 입사각인데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대. 그러면은 빛의 역진성에 의해서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A로 갔더니 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굴절이 돼 버렸네. 굴절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지점만 비교해 보자. 요 법선과 B 여기에서의 요 각도가 확실히 좁죠? A보다 확실히 좁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요 두 놈의 굴절률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B의 굴절률이 A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는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B고 그 다음에 A와 C 요 놈의 굴절률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요 빛의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크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요 아래에다가 속력 정보 써줄게요.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A가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냐? Of course, why not? 당연한 거죠. 그쵸? 두 번째,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냐? B가 C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 틀립니다. 세 번째, C와 A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 요 지점 한번 가볼게요. C와 A 사이입니다. 요 임계각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 근데 요놈 같은 경우 현재 전반사가 45도에서 일어나잖아. 임계각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쵸? 요 45도와 요 법선보다 각도를 조금 줄여봐야 됩니다. 크게 하면은 즉 눕혀서 보낸다면은 항상 전반사가 일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45도보다 작게 한번 날카롭게 들어가 볼게요. 즉 요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은 각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 세타 C라는 것은 일단 45도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묻는 게 세타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세타라는 것은 45도보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큽니다. 따라서 세타라는 것은 45도보다 크고 그러면 임계각 세타 C는 세타보다 크다라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야?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문제입니다. 근데 연력학 문제도 좀 허무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나오는 연력학 문제는 보통 PV 그래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온도 정보 주어주고 네가 이걸 PV로 만들어 봐라.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너무 맥 빠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열기관이 있어. 요 열기관 같은 경우 A, B는 현재 무슨 과정이냐면 여기 등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B, C 같은 경우는 어이코 등적 과정이죠. 요거는 방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A, C 같은 경우 뭐냐면은 요거는 단열이래. 단열이라는 것은 열 출입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야. 요 놈의
열 효율은 바로 0.4고요. 그 다음에 BC에서 방출되는 열량은 240이다. 아, 요게 240이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필요한 정보들 다 꺼내볼게. 열 효율이 지금 5분의 2, 즉 10분의 4, 5분의 2죠. 여 친구가 등온 과정에서 먹은 걸 Q1이라고 하자. 그리고 Q1 빼기 방출 열량이 240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이 Q1이라는 것은 5Q1 빼기 0, 5, 4, 20, 120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1200이라는 것은 3Q1, Q1이라는 것은 400이 됩니다. 즉 등온 과정에서 이 친구가 먹어버리는 열량은 400J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요 240만큼 방출했으니까 요 놈의 넓이 혹은 요 열기관이 한 일의 크기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바로 160J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접근하면 게임 셋입니다. 렛츠고 가볼게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열량은 360이냐? 아이씨 이 사람아. 내가 400 구했는데 뭔 소리야. 두 번째.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Nope. 아닙니다. 등적 과정 같은 경우 일을 안 해요. 외부에 일을 하려면은 요 델타 V 부피 변화량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 일을 하려면은 요렇게 요 놈이 양수여야 됩니다. 세 번째. CA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낮아지냐? 얘는 이건 뭐야? 단열 수축이죠. 단열 수축이죠. 단열 수축 같은 경우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막 이렇게 눌러봐봐. 그냥 대뜸 눌러봐봐. 그러면 요 안쪽의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돼? 아니 높아지잖아. 여러분들을 교실에 가둬둔 채 막 그냥 이유 없이 눌러. 그러면 온도 높아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단열 수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네 번째.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이냐?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묻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 easy 하죠. AB 과정에서 등온 과정이었습니다. 요 친구가 흡수한 열량이 400이었어. 그렇죠? 그 말인즉슨 AB 과정에서 요 친구가 한 일이 400이라고. 이해 안 돼? 나 잘 봐봐봐. 이거 또 표 그려줘야 되나? 표 그릴 레벨은 지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려줍시다. 요것도 연습하는 셈 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쌤이 항상 연력학 문제 풀 때 요거 그려버릇하라 했습니다. 바로 표였어요. Q, 델타 U, 그리고 W. 자, 여기에서 AB 과정에서는 요 친구가 400 먹어버린다 했어. 그 다음에 당연히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얘 0이고 얘는 40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BC 같은 경우는 지금 방출이죠. 바로 240이었어.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240이었고 얘는 등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얘는 요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도 살펴봤겠지만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야? C 과정은 뭐가 돼야 돼? 항상 델타 U 과정을 다 더하면은 총합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플러스 240이 될 거고 요놈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얘는 마이너스 24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볼게요.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40이냐? 너무 명확하잖아. 명백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요 연력학 문제 풀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델타 U의 기둥 박았을 때 요 놈의 값은 항상 0이라는 거. 그리고 요 놈의 결과값과 요 놈의 결과값은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 요거 더한 값이 160이고 요거 더한 값이 160이잖아. 같잖아.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요거 확인했고요.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입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요 A, B, C, D는 광전 효과 이후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의 운동 에너지는 E0, B의 운동 에너지는 E0. 뭐야 이거? 당연히 나 이거 에너지가 지금 어때요?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속력은 A가 B의 2배다? 이건 뭔 소리야? 아, 같잖아. 속력이 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이다. 그쵸? 요 원래 요 진동수에 따른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에너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직선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 A하고 C 같은 경우는 같은 금속에서 방출된 전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요 A하고 C가 속해 있는 요 금속 같은 경우 한계 진동수가 F0. 그리고 B하고 D가 속해 있는 요 금속의 한계 진동수는 바로 여기 EF0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 맞고요. 물질파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요. B 같은 경우 지금 운동 에너지가 E0, D 같은 경우 운동 에너지가 E0. 에너지 누가 더 커요? 요 친구가 큽니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요 운동량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B의 운동량이 훨배 크다라는 거야.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은 물질파 파장이 작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은 D가 훨배 깁니다. B가 D보다 길다? 아하!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요것도 조금 의아했어요. 요거는 정량적으로 내줄 수 있는데 이게 뭘까? 설마 뒤에 폭탄을 준비하고 있나?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여기까지 막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인데 늘 뒤에서도 별다른 반전은 없습니다. 참 많이 의아했습니다. 여기서도 솔직히 말해서 정량적인 거 내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물질파 파장의 크기 비교 요렇게 내줬으면 얼마나 좋아. B 같은 경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알겠나요? B와 D의 물질파 파장 요 얼마만큼 차이 나냐. 자 볼게요. B 같은 경우 지금 에너지가 아까 확인했듯이 EE0, 그리고 D 같은 경우 에너지가 EE0입니다. 그렇죠? 자, 에너지라는 것은 2m분의 P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자, 요건 2m분의 1 그리고 람다 B제곱 그 다음에 요 상수 요렇게 제곱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도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2m분의 P제곱인데 P를 요렇게 또 람다 값으로 바꿔주면은 2m분의 1 그리고 요거 람다 D제곱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대 1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대 1이라는 것은 람다 B제곱 그리고 람다 D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치고요. 그러면 람다 B제곱이라는 것은 람다 D제곱 그 다음에 요 2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야? 루트 2 람다 B라는 것은 람다 D가 나옵니다. 즉 람다 D라는 것은 B보다 물질파 파장이 루트 2배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정량적인 비교가 나와줬으면은 좀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왜 다 정성적인 문제일까요? 무튼간에 요거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자, 16번. 요게 그나마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 중 하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사실 막 변별력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에너지 표만 잘 그리면 돼요. 쌤이 에너지 문제 풀 때 항상 표 그려줬죠? 뭐였습니까? 자, 지금 여기 대상자를 봤더니 A, B, 그 다음에 수레가 있습니다. 참고로 A의 질량을 여기에서는 MA, 그리고 B의 질량은 MB, 그리고 수레의 질량을 라지 M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수레에 올려놓은 추가 A일 때 그리고 실에 매단 추가 B일 때 지금 정보들을 조금씩 봤더니 같은 거리 요 L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얘는 T0. 그리고 수레에 올려놓은 게 B고 요 놈만 체인지한 겁니다.
이랬을 때 얘는 3t0가 이렇게 나왔구나. 자, 요게 알려주는 정보는 뭘까요? 뭐긴 뭐야. 거리 있죠. 같은 거리잖아. 시간 있죠. 그러면 가속도잖아. 가속도. 야, 정지해 있는 게 여기까지 가는데 요 시간 정보도 줬고 가속도 알아서 네가 구하라는 거잖아. 나 여러분 요거 이동거리는 2분의 1 AT 제곱 요거 이용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요 가속도의 비율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어차피 요 상황과 요 상황은 같은 거리 L만큼 이동해. 그러면은 2분의 1. 자, 요 상황을 요 1번이라고 할 거고 아래 상황을 2번이라고 할 겁니다. 2분의 1 A1. 1번에서는 지금 시간이 T0 제곱이에요. 요만큼 이동한 거리. 그리고 2번 상황 2분의 1 A2. 그 다음에 저 시간 제곱 때려주면 9T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약분 때려 줍시다. 그러면은 오호라 A1이라는 것은 9A2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A1이라는 것은 9A2야? 그러면은 이 친구 엄청 빠르다라는 건데 요거 가속도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9A0라고 하고 여기 아래 있는 거 A0라고 해줍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정보 이렇게 꺼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why 요 친구의 가속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술에 요렇게 A가 있고요. 요렇게 매달려 있는 게 B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1번 그리고 요렇게 2번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술에 위에 B가 있고 여기 아래 A가 매달려 있어. 가속도 크기 B가 여기에선 9고 여기에선 A야. 바로 나옵니까 혹시? 요 놈의 질량이 9M, 요 놈의 질량이 M이라는 거 바로 나오나요? 안 나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한번 가보자. 가속도 비율이 지금 9대 1이죠. 한 놈은 9A0 그리고 한 놈은 A0인데 각각 구해줍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뉴턴의 2법칙 F는 ma R자 힘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 놈에 의하면 가속도라는 것은 전체 질량분의 R자 힘이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줍니다. 전체 질량이라는 것은 ma, mb 그리고 수레의 질량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 따라서 mb G가 됩니다. 요 A0라는 것은 분모에다가 전체 질량 ma, mp, 라지 m 그리고 ma G입니다. 보이십니까?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9대 1인데 분모는 당연히 같기 때문에 없애줄 수 있죠. G도 없애주면 9A0라는 것은 MB에 의한 거 A0라는 것은 MA에 의한 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기 있는 저 B의 질량을 뭐라고 할 거냐면 B의 질량은 9M이라고 할 거고요. A의 질량은 just M 이렇게 써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보 지워줄게요. 이제 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에 관한 에너지 표를 그려줄게요. 자, 그리기 이전에 잠깐 일단 요 친구는 T0만큼 이동했고 가속도의 크기가 9A0래. 그러면은 요만큼 갔을 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 속도.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속도는. 그렇죠? 9AT0입니다. 여기에서의 속도는 3AT0입니다. 즉 속도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잖아. 그렇죠? 그 말인즉슨 요게 뭘 알려주냐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바로 같은 물질 운동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요거 제곱이죠. 9대 1의 비율로 나옵니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표 써줄게요. 먼저 A, 그리고 B, 그 다음에 수레. 자, 요 1번 경우 써줄 거고요. 2번 경우 써줍니다. A, B, 그리고 수레. 자,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 당연히 여기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요렇게 표를 예쁘게 써줍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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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니 선생, 시험 볼 때에도 요렇게 표를 써줘야 되나?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항상 머릿속에다가 요 항들 기억하라 했잖아.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오케이? 머릿속에 항상 저장해 두라고. 아이, 그리고 델타 왜 지었니? 요거. 알겠습니까? 자, 요 친구 같은 경우 현재 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와 B와 M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요 모든 항들을 다 더하면 얼마야? 0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2번 상황에서 요거 세 마리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됩니다. 요거 명심해 두시고 이제 빈칸 채워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첫 번째 상황 볼 건데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920야. 즉 A가 수레 위에 탔을 때 요 친구는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0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만 증가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920 써주시고 여기도 플러스 92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B 어떻게 해야 돼? B는 A의 질량이 지금 질량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9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9배 차이 나요. 그래서 요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질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 곱해줘요. 그러면은 플러스 81, 2,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요놈 질량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요 친구의 질량을 뭐라고 할 거냐면 XM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얘는 9X 20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 친구 또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그래서 요 친구는 저스트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9x20가 돼요. 자, 요 놈 남았습니다. B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y20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다름 아닌 81 마이너스 y20가 될 건데 요 세 마리를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됩니다. 요 세 마리 합치면 0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아래 상황 한번 채워볼게요. 아래 상황 같은 경우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면 1120야. 그렇죠?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A가 시간이 당연히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감소해요. 오케이? 요 감소한 에너지로 여기 위에 있는 B, C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의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바로 다름 아닌 여기 마이너스 1120가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1번 경우와 요 2번 경우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이렇게 9배 납니다. 2번 경우가 더 작아요. 그래서 A의 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9분의 1 곱해주면 20가 되겠구나.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9분의 1 곱해주면 920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요 라지 M 같은 경우도 9분의 1 곱해주면 X20가 되겠구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BM 둘 다 0, 0 해서 여기 있는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920,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20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뭐야? 요거 계산해 봤더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은 딱 봐도 X값 나오죠. 그쵸? 그래서 X값 구해줍니다. 요거 계산 때려주면은 요게 다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X라는 것은 2가 돼요. 즉, 요 라지 M이라는 것은 바로 정체가 이 스몰 m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구했어. 요 친구 2m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 MB분의 M이니까 요 9분의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어서 17, 18, 19, 20 깔끔하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독특합니다. 뭐냐? 요 Z와 X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요 Y 같은 경우 요 IY가 즉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Y가 흐르는 전류 요 가운데 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뭐야? 들어가 내리 찍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Y라는 친구 Y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 근데 요거 봤더니 어이쿠야 IY가 세면 셀수록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건 그냥 우리 정성적으로 쉽게 풀 수 있죠. 추측해서 풀 수 있어. IY가 무한대로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은 요 친구가 결정할 거고 IY가 무한히 클 때 요쪽 방향 이게 바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IY의 크기가 제로일 때 이때 자기장을 봤더니 B0야. 그러면은 요쪽 방향과 반대가 되겠죠? 즉 요 자기장은 뭐야 뭔 플러스야. 미쳤네.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나오는 자기장.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나오는 이고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Y가 뭐야 없었을 때 지금 자기장이 B0 나오는 이래. 근데 봐봐. IY가 없었을 때 지금 안쪽에 요 Z라는 놈이 I0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고 있고요. X라는 놈이 멀리서 요 I0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Y가 없었을 때 요 가운데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놈인데 자, 요 자기장의 방향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요 반지름이 작은 Z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봐봐. 요 나오는 자기장은 Z가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요 Z의 전류의 방향은 요 시계 반대 방향. 나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자, 요 친구의 크기가 I0일 때, IY가 I0일 때입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여기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래. 이게 뭘 의미할까? 자, 요 친구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는 요 X가 없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Y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요 Y하고 Z만 비교했을 때 Z의 요 반지름 크기가 작으므로 요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Z가 결정합니다. 즉 Y하고 Z만 있었을 때 나오는 자기장은 요렇게 요 Z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와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X가 존재함으로써 요 자기장이 지금 0이잖아. 가운데. 그 말인즉슨 요 X가 가운데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뭐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뭔 소리냐? 쉽게 말해서 요거야. Z와 그 다음에 Y ZY, X죠. 요 친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제로라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요 놈이고 요 놈은 나오는 거야. 플러스라고. 가장 크다고. 그것보다 요것보다 살짝 작은 요 Y 요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계산했을 때에는 약간 플러스죠. 그러면은 요거를 아예 숫자가 없는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요 친구는 요거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즉 요 친구와 요 친구의 방향이 동일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X 같은 경우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요거 맞죠?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Z에 의한 거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요 B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봐봐. Y의 영향력이 제로일 때 Z와 그 다음에 요 X, 요 친구를 더해봤더니 나오는 거래. 오케이? 요 친구 나오는 거고 요 친구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요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래. 당연히 요게 요 놈에 의해서 작아져 갖고 B0가 나왔으면 요 BZ의 크기는 당연히 B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B0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8번 전자기 유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정성적으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전자기 유도하면은 그쵸? 패러데이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전력 전자기 유도의 요 전압에 해당하는 요 친구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게 구했어? 불러봐. 뭐였어? 불러봐였잖아. BLV. 오케이? 특정 영역에 들어가는 요 도선이 있어요. 요 친구의 세로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 요 친구의 속도를 V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의 요 자기장 세기의 차이 요 놈을 B1이라고 하고 요 놈을 B2라고 했을 때 델타 B는 B2-B1이었죠. 그쵸? 뭐였습니까? 불러봐. 요 놈한테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바로 델타 B 곱하기 세로 길이 그리고 요거 속도 불러봐였습니다. 알겠나요?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친구가 어이쿠 나오는 요 영역을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선 입장에서는 어때? 내 몸을 뚫고 나오네. 이거 불쾌해. 어떻게 해줘야 돼? 나오지 마.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막아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요러한 방향으로 흐르려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기를 봤더니 이때에는 I0입니다. 근데 웬걸? 4D만큼 갔을 때 지금 전류가 0이야. 이게 뭔 소리일까? 그래서 4D일 때를 한번 탐구해 볼게요. 요 친구의 길이는 3D야. 4D일 때?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요렇게 나올 텐데 요 친구가 요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걸쳐 있고 여기에서 움직일 때에는 전류의 세기가 제로래요. 그 말인즉슨 요 친구 내부에 걸리는 자속의 변화는 없다. 오케이? 1, 2 내부에 걸쳐져 있을 때 요 도선 내부에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다고. 그 말인즉슨 1번 영역과 2번 영역 자기장이 아예 동일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나봤더니 어이쿠야 3배로 깡충 꼈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렇죠?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했어. 저스트 B0만 변했을 때는 이렇게 I0가 흘렀는데 지금 3I0가 흘렀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장이 3배 변했다라는 거야. 즉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요 친구가 더 강화돼서 4B0가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약화돼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마이너스 2B0가 되거나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판별하느냐? 가장 마지막 부분 볼게요. 요 친구가 8D에 있을 때, 즉 여기에 걸쳐져 있을 때인데 자, 8D에 있을 때 지금 전류의 세기를 봤더니 2I0래. 자기장이 B0 변했을 때는 I0. 자기장이 3B0 변했을 땐 3I0. 그러면은 마지막 같은 경우 2I0이므로 변한 자기장은 바로 2B0가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요 왼쪽은 이렇게 EB0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요렇게 변화의 크기가 EB0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그러면은 요게 정답이 되겠네. 만약에 여기가 4B0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장이 없잖아. 요랬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전류의 세기는 4I가 됩니다. 4I. 엄청 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요 친구는 요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라주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이제 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전화 문제인데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3전화 문제에서는 항상 요 정보를 찾으라고 했죠. 뭐냐? 전화가 3마리 있고 끄트머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일 때 정보 몇 개 준다 했어? 2개 준다 했죠? 뭐하고 뭐 했습니까? 요 왼쪽 끄트머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라는 것은 오른쪽 양 옆에 있는 요놈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혹은 맞불 구조다. 그리고 같은 거리라고 친다면은 전하량의 크기비도 좋습니다. 그렇죠? 바로 얼마였냐면 얘 4Q0, 얘 Q0. 그렇죠? 이러한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너무 떼댕큐하게도 B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래요. 잘 봐봐요. B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야?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라면 A한테도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죠. 그렇죠? 왜? 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걔 내부에 작용하는 모든 전기력을 합치면은 얼마였습니까? 제로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한테 작용하는 힘 또한 제로야.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 요 친구 기준으로 지금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니까 양 옆에 부호는 반대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냥 임의로 쌤이 써줄게요. 얘 플러스라고 쓰고 얘 마이너스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B 입장에서도 지금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이니까 왼쪽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B 입장에서는 지금 양옆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비도 한번 빼볼 건데 A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쿠야 P가 당연히 B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용하는 힘이 B랑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B 입장에서 묘사해 줄게. B 입장에서는 A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쿠야 P가 지금 나한테 주는 힘이랑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요 A의 전하량의 크기는 P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A가 1순위요. 2순위는 P요. 그 다음에 3순위는 B가 되겠다. 이렇게 크기 B가 나와요. 자, 전하의 종류는 A와 P가 같다. A, P 같죠? 전하량의 크기는 B가 P보다 작다. B가 P보다 작다. Correct. 세 번째,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의 위치가 D일 때가 ED일 때보다 크다. P의 위치가 D일 때가 ED일 때보다 크다. 한번 볼게요. A, B는 지금 뭐냐면은 맞불이고요. P 같은 경우 마이너스야. P는 현재 미끄럼틀 타고 있네. 얘는 어디 있던 간에 A로부터 청력 받고 B로부터 인력 받아서 항상 이러한 크기의 이러한 방향의 전기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P가 D에 있을 때와 ED에 있을 때 전기력 크기 비교인데 봐봐요. 요거는 A와 B의 전하량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A와 B 같은 경우 지금 전하량을 봤더니 A가 훨배 커요. 그렇죠? A가 훨배 크다라는 게 뭐냐면 봐봐요. P가 받는 요 전기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가장 작은 지점은 아마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가 가운데라 치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A의 전하량이 크다라고 했죠. B의 전하량은 작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가 영향을 미치는 영토는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B가 영향을 미치는 영토는 작아요. 영토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어이 그 뭐야? 당연히 ED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은 작고 D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은 큽니다. 따라서 D일 때가 ED일 때보다 크다. 예스! 참입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5. 5번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마술입니다. 가 아니라 쌤이 20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 촬영 중이에요.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창피해서.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6월 모평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니까 다시 제 촬영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에요. 20번 같은 경우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의 질량이 요 3M 그리고 B의 질량이 2M 그리고 요 마찰 구간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는 바로 요 분해되었을 때 요 A의 운동 에너지랑 동일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조건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 놈이 요 용수철로 인해서 평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요. 3M, 2M. 그러면 요 친구의 속도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요 친구의 운동량의 합을 다 더하면 얼마야?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요 친구의 속도는 너무 심플하게도 3분의 2V0가 됩니다. 뜩뜩뜩뜩 2MV0 뜩뜩뜩뜩 2MV0 합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 P라는 용수철이 E0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 칩시다. 자, 문제에서는 이 친구는 D만큼 압축되어 있다 했으므로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 2분의 1KD 제곱의 에너지를 갖고 있겠군! 이라고 쓸 건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쓰지 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계산할 게 많은데 문자 많아져갖고 그러면 머리 아파지고 눈 아파지고 손 아파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요 2분의 1KD 제곱이라는 것은 앞으로 요 E0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E0라고 쓸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동일하다. 그래서 요것도 뭐라고 쓸 거냐면 저장된 에너지는 E0 요렇게 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건 다 세팅된 것 같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거. 자, 봐봐요. 요 A와 B 같은 경우 용수철로 인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때 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요 E0는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질까? 질량에 비례할까? 아니죠. 질량에 반비례하지. 바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냐면 2대 3으로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알겠나요? 우리 요거 했었잖아. 자, XM짜리 질량을 갖고 있는 놈과 YM짜리 질량을 갖고 있는 놈 이렇게 분배되는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바로 Y 대 X로 이렇게 나눠 가져요. 작은 놈이 오히려 더 빠르기 때문에 그쵸? 가져가는 에너지는 훨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가져가는 에너지는 다름 아닌 전체 에너지의 요 5분의 2 전체 에너지 다 더하면 5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가져가는 에너지는 바로 5분의 2, 0 그리고 이 친구가 가져가는 에너지는 바로 5분의 3, 2, 0 모든 게 끝났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판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속력은 3분의 2 V0냐? 바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correct!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수철 상수는 D제곱분의 10MV0 제곱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쵸? 요거. 요 정보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다름 아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M 곱하기 3분의 2V0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는데 요거는 다름 아닌 5분의 2E0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2 곱해준다면 5분의 KD 제곱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그러면 계산 때려줍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약분 때려주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약분 때려주래요.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3분의 2가 나올 것이고 요 5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3분의 10 나오죠. 그 다음에 V0 제곱 나오고요.
D제곱도 요렇게 내려주면은 여기 요렇게 K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M 빠졌네요. 요렇게 써주면은 3D제곱분의 10MV0 제곱이 바로 K가 됩니다. 용수철 상수는 D제곱분의 10MV0 제곱이냐? 요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니은까지 판별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 것은 H1과 H2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비율 구해주겠습니다. 항상 요 에너지 변환 문제 같은 경우 뭐 해줘야 된다? 표 그려줘야 된다. 무조건 표 그려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표 그려줄 건데 어떤 식으로 그려줄 거냐? 먼저 요렇게 해당하는 항목 다 써줄게요. 델타 EK, 델타 P, 그리고 델타 E, 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표 그려줄 거냐면은 바로 A에 관해서 표 그려줄 겁니다. A 같은 경우 처음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바로 얼마였습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5분의 2 E0였어. 근데 이 친구가 퓨 내려가서 여기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따라서 얘는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마이너스 5분의 2 E0만큼 감소해요.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위치와 그 다음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위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하죠. 이 친구 게다가 질량이 3m이었으므로 마이너스 3mg H1. 그리고 용수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2E0. 아까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항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같은 경우는 외력에 의해서 변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력 같은 경우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요 친구는 당연히 감소하겠고 요 마찰력으로 인해서 감소한 에너지는 요 A의 처음 운동 에너지랑 동일하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E0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식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요렇게 완성이 돼요. 요거 더하면 결국 요 놈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깔끔하게 계산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결국 요렇게 되므로 요거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MgH1이라는 것은 3분의 2 제로라는 요 첫 번째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 어때?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내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일단 변했느냐? 높이 차이가 이 친구 일단 질량이 EMG 그리고 높이 차이가 H1-H2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래. 역학적 에너지. 요것도 A랑 동일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2 E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나왔어요.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mg H1-H2라는 것은 5분의 2 E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식과 요 식을 연결지으면 게임 세시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연결 지어 봅시다. 5분의 2 E0로 맞춰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5분의 3을 좌변 우변에다가 곱해줘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엔 5분의 3 mg H1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mg 없애죠? mg 없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H1끼리 묶어주면은 5분의 2 H1 이퀄 H2가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H1분의 H2였으니까요. H1분의 H2 따라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하여 H1분의 H2는 5분의 2가 되므로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모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앞으로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전력 투구해서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